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토요일 JCM 모닝 뉴스입니다. 울주군 삼동면에 이어 상북면에도 100% 민간 개발 방식의 대형 관광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남알프스와 연계한 300여 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갖춘 산림특화 관광단지입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적인 산악관광 명소가 된 영남알프스. 하지만 방문객들의 상당수는 당일 코스로 오고 가는 등산객들입니다. 주변에 마땅한 숙박시설이나 휴양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남알프스 관문 일대에 2천여 건 규모의 민간 개발 방식의 관광단지 개발이 추진됩니다. 최근 민간 사업자가 울산 신불산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울주군에 관광단지 지정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300여 원을 투자해 62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부지도 이미 3분의 2 이상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오는 2029년까지 300여 실 규모의 리조트와 골프장, 워터파크 등이 들어섭니다. 최종 지정을 앞둔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에 이어 울주군의 두 번째 관광단지로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산림 자원이 풍부하고 배후 이용 인구도 많은데 반해서 편의시설이나 이용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단순히 오르기만 하는 산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산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영남알프스 케이블카가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은 것도 관광단지 개발의 긍정적 요소입니다. 사업자 측은 신불산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4,400여 원, 고용 창출 효과도 3,5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악관광의 중심으로 떠오른 영남알프스가 관광단지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에 대한 갈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처음 마련한 울산 미래교육 박람회가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3일간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능동형 미래교육 세미나를 비롯해 학술 심포지엄과 인공지능 에듀테크 체험관, 미래형 수업 나눔 등 교육 공동체가 모두 참여해 울산 교육의 오늘과 내일 미래에 대한 담론을 나누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박람회는 미래교육의 동향을 살펴보는 국제포럼, 미래학교와 미래교실을 꿈꾸고 상상하는 공간포럼, 곁에 온 미래교육 이야기의 현장 포럼을 비롯해 126개에 달하는 부스 체험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100년의 학교를 놀러 오세요. 미래교육관, 그리고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험할 수 있는 AI 공감 놀이터, 스마트한 미래교실, 그리고 가상체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직업체험 진로교육관들이 많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래교육을 고민하시고 함께 참여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 박람회 회장에 오셔서 많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약사범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에서도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성용 의원은 울산교육청에 대한 서면 질문에서 일선학교에서의 마약범죄 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 예방교육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마약 검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대처 방안과 함께 마약범죄 예방 강사에 대한 교육 내용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울산시의원들의 조례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은 협동조합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 권한을 명확히 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김종섭 시의원은 스토킹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권태호 의원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울산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들 조례는 제240회 임시회 상임위별 심사 후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제9대 유니스트 이사장으로 경동홀딩스 송재호 대표이사 회장이 선임됐습니다. 유니스트는 어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송재호 경동홀딩스 대표이사를 유니스트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재호 이사장은 2005년부터 경동도시가스 사장을 역임한 뒤 현재 경동홀딩스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임 중이로 지난 2015년부터는 유니스트 이사로 선임돼 유니스트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임기는 2025년 2월 6일까지입니다. SO일 울산복지재단은 어제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 지사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웃사랑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기부금은 울산 지역 위기가정의 생계와 주거, 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 어제 SO일 임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20여 명은 적십자 봉사원들과 함께 빵 200세트를 만들어 직접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동안 국내의 까다로운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고 앞으로 더욱 숨막히는 국제 절차만 남겨놨습니다. 명칭도 여러 번 바뀐 것 같습니다. 왜 어떻게 바뀌었으며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0년 12월 24일 천전리 각석이 이듬해인 1971년 12월 25일엔 방구대 암각화가 학교에 발견됩니다. 크리스마스 때 발견됐다고 해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천전리 각석은 1973년 5월 국보로 지정됐고 방구대 암각화는 1995년 6월에 국보로 지정됐습니다. 울산에 단 2개밖에 없는 국보 2점이 암각화입니다. 이 두 유적의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증명되면서 세계유산 등재 절차에 들어갑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국내 절차로 4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방구대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오른 게 2010년 1월입니다. 이어 다음 단계인 우선 등재 목록에는 11년 만인 2021년 2월에 올랐습니다. 이어 2023년 4월에 등재 신청 후보에 올랐고 이번에 등재 신청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명칭은 방구대 암각화에서 대곡천 암각화군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방구대 계곡의 암각화로 이번엔 방구천의 암각화로 바뀌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보다 유리한 해법을 찾기 위해 문화재위원들의 조언,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치면서 찾아낸 방안입니다. 그 과정에서 암각화에만 모아지던 초점은 방구천 일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제 국제 절차는 올해 9월 영문으로 된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2024년부터 등재 신청서 심사와 현지 실사단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코모스라고 불리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가 2024년 3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심사를 갖고 세계유산 등재 결정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역사마을 공동체 사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절차와 병행해 방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여수로 수문 설치 사업도 속도를 내 조만간 기본 및 실시 설계 영역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내년 5월을 목표로 울산시 맑은 물 확보 종합계획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울산시는 모든 행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25년 7월이면 세계유산 최종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 수요 감소로 울산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건설업체 38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울산 지역 폐업 건설업체는 38곳으로 전년 동기 11곳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8년 상반기에 39곳 폐업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로 이 중 3곳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종합건설업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구청이 인구 감소와 온라인 민원 처리 확대 등의 이유로 복산 1동과 2동의 행정동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동 명칭은 복산동이며
기존 복산 1동과 2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중 하나를 새로 바꿔 통합청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구청은 오는 8월 복산 1, 2동 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실시한 2023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조사는 도로 명판과 건물 번호판 등 총 12만 2천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전체의 13.6%에 달하는 1만 6천여 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산시는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보수 교체하고 추가적인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곳은 오는 11월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 해양경찰서가 어제 오전부터 강풍 풍랑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험예보자는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연안 해역의 위험한 장소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지자체 전광판과 키오스크 등을 통해 홍보하고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와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울산 상옥고등학교 군사경영과 3학년 학생 15명이 해병대 부사관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울산 상업고등학교에 따르면 해병대 부사관 시험에 3학년 재학생 25명 중 17명이 지원해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15명이 합격했으며 올해 12월 또는 내년 2월 입영 후 11주 훈련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관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부사관 동아리 활동을 시작된 울산 상고 군사경영과는 재식훈련 등 부사관 임관에 필요한 기초교육과정을 마련해 2021학년도 2학급으로 편성됐으며 현재는 6학급에 학생 95명이 재학 중입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울산 남구의 한 여성 전문병원이 문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와 함께 의사들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지원 기피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여성 전문병원. 이 병원 홈페이지에 지난 13일 공지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응급진료가 필수인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이직으로 의료인력 수급이 어려워져 오는 9월부터 휴업한다는 내용입니다. 분만이 가능한 울산 지역 병원 7곳 중 하나인 이 병원이 휴업하게 되면 울산시에서 분만이 가능한 병원은 6곳만 남게 됩니다. 병원을 이용하던 환자들은 갑작스러운 휴업 소식에 걱정했습니다. 피검사도 다음 주에 결과 나온다니까 좀 그런 것 좀 안 좋아요. 결과 또 다음 주에 또 듣고 또 병원에 가져다 드려야 되고 하는 거는 좀 불편하죠. 최근 5년간 울산시의 전체 의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동안 산부인과는 지난 2021년부터 조금씩 줄어들어 올해 1분기 기준 29곳이 남았습니다. 산부인과 감소 문제에는 저출산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울산시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떨어져 지난해 0.85명을 기록했고 출생아 수는 지난해 처음 5,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수가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분만 수가가 50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한결계가 1,200만 원 정도 되고 정상 분만이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10분의 1도 안 되고 이 저수가가 워낙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실제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급여가 높은 재활의학과와 정형외과가 인기 과목으로 꼽히고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기피 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수 의료인 산부인과의 소멸을 막기 위해선 저출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의료수가 인상이나 지자체의 지원책도 절실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 시티병원이 대규모 인사 개편과 병원 증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울산 시티병원은 최근 제2대 병원장에 박영수 병원장이 취임한 데 이어 의무원장에 신정무 원장, 소아원장에 송철원 원장을 임명하는 등 대규모 인사를 개편했습니다. 시티병원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400병상과 최신 의료장비 도입 등의 대규모 증축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일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울산 지역 초중고교가 오는 18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울산 지역 내에서는 이달 1일 반천초가 환경 개선 사업에 따라 가장 빨리 방학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1학기 종업식을 하고 학교별로 8월 16일부터 방학에 들어가 25일에 개학합니다. 여름방학 시기가 가장 늦은 학교는 현대청운중학교로 본관동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 등의 이유로 오는 9월 1일부터 방학을 시작합니다. 방학이 가장 긴 학교는 서부초등학교로 방학 기간 동안 급식소 증축 공사에 따라 총 81일간의 여름방학을 갖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한 달간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과 보양음식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는 울산시와 구군에서 수거한 콩국수와 빙수, 물밀면, 비빔밀면 등 25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사 항목은 세균수와 대장균, 식중독균 등 12종입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하고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식품 긴급 통보 시스템에 입력해 관련 부서와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울주군 보건소가 2023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우수사례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울주군 보건소는 지역 특성과 지역민 수요에 맞는 특화된 전략을 통해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를 이끌어낸 공로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남구청이 행안부 주관 2023년 국민안전교육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안부가 중앙기관과 지자체, 안전교육 추진기관 268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민안전교육 실태점검은 안전교육 추진 실적과 기반 조성, 관심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울산시 5개 구군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구청이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남구청은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과 행복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